네. 자, 오늘 이후의 시장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조금 더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지 않았을지, 자, 이분과 함께 보다 냉철하게 근거 있는 투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여러 가지 섹터 전략들이 그대로 적중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의 귀환 또한 괜찮고, 이렇게 되면 진짜 3,200 돌파력은 거의 다 왔다, 이런 시선도 오늘 많았습니다. 뭐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올라왔는데 내가 올라갔느냐, 내 계좌가 올라가느냐.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섹터별 지수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급등을 줄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지만 지금은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5일 동안 올라도 내 계좌가 즐거운 날은 이틀 정도, 3일 정도 거기서 얼마나 수익의 폭을 즐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시장일 텐데 오르는가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싶으면 올라가는 장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수를 전망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을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미국을 뭐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경제 데이터를 보니까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조금 후퇴하고 있는 분위기죠. 한국도 오늘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봤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정책 이렇게 잡아놨는데 금리 내려서 그것을 흐지부지 만들면 안 될 테니 한국은행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이다. 예상되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즐기는 유동성 환경에서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조금 안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뭐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에 뭐 말을 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금통위원이 6명인데 4명은 올해 이제 3개월 안에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라고 6명 중 4명이면 10월쯤이면 될지도 모르겠구나. 빠르면 8월이고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미국도 금리 인하가 스탠스가 미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이 6월 말에 단기 금융시장을 레포 금리로 110억 달러를 지원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규모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이게 지금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거거든요. 이 단기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또 괜찮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황적 상황을 봤었을 때 9월에는 미국이 해야 되지 않을 단기 시장이 자금이 말라갈 상황인 거를 연준이 바라보고 이 레포 금리를 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평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지금 시장이 좋은 것은 뭐 실적이 얼마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유동성 환경에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빠지면 그것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뷰를 갖고 시장을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삼바도 그랬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닌 쪽에서 종목들 끌어주기가 있었습니다. 차장님 보시기에 진짜로 이 대형주, 특히 시총 상단 대형주들을 지금 뭘 사도 괜찮다라고 느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줄 정말 잘 서야 되는 것인지 싶네요. 가장 좋은 답은 롤링을 잘하면 돼요. 롤링을 잘하자. 롤링을 잘하자. 제일 어려운 말이기도 하네요. 제 고객분 중에 그런 분이 상당히 고액 계좌이신 분이에요. 그럼 섹터 10개를 다 갖고 계세요. 섹터 10개를 다 갖고 계신 다음에 하나가 많이 올라가면 계속 분할로 한 다음에 다른 것 중에 가장 덜 오른 걸로 계속 사시거든요. 이분의 꾸준한 수익률을 물론 어떤 종목이 급등했었을 때 그 수익률을 뭐 계좌가 한 번에 30% 늘으면 좋겠지만 그런 매매를 하면 한 번 빠질 때 계좌가 10%씩 쭉쭉 빠지잖아요. 그 롤링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뭐 어쨌든 코스피는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드디어 유동성 환경을 즐기고자 참 금리 동결했는데 이제 바이오가 올랐죠. 바이오가 올랐던 핵심 기저에서 기저 베이스를 말씀드리면 어저께 미국이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사실 이걸 경기 침체로 볼 것도 아닌데 어쨌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 환경을 좀 즐기고 싶고 그동안 너무 코스피만 강했으니 코스닥도 봐야 한다면 이라는 전제 속에서 바이오가 가장 앞단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 대형주랑 지금 시장이요. 약간 자산주 개념의 은행주와 저PBR 이런 종목들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기저에 있었던 조선방산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색깔이 바뀌려면 관세가 결과가 끝나고 난다면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려는 의지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은 일단 대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음 타자가 코스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대장의 역할을 누가 해줄 거냐. 만약에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면 반도체나 2차 전지의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연 바이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바로 바이오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3시 30분 돼서 이제 종가 나와기 5초 전인데 엄청 강했잖아요. 네. 역시나 시총 상단주에서 이렇게 또 끌어줍니다. 키 맞추기로의 성격 이상으로 우리는 투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종목 이쪽도 잘 봐야 되겠네요. 이 유동성으로 오늘 오른 예. 것에 대한 신뢰감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주 전까지는 바이오 섹터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돼 있어서 그동안에 소형주 단에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있고 전체적으로 막 엄청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종목별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시장에서 오늘은 시그널을 줬죠. 바이오야. 바이오 먼저야 바이오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지금 이제 누가 대장인지를 시장이 보여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대장에서 알테오젠이 움직일 때 시장에서 이번에 주인공 지금 알테오젠이 딱 고가 영역에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돌파하면 이제 신고가 랠리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돌파한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이 자리일 때 제가 이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예. 쌍봉을 만들어도 네. 고점 삼봉을 만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점 삼봉이 뭐예요? 쌍봉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쌍봉을 치면 투심이 꺾여 밀려 내려가서 다 이제 주된 세력이 끌고 내려갔다면 삼봉까지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쌍바닥을 좋아하지 쓰리바닥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쓰리바닥은 의심을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삼봉을 만들기, 제 삼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쌈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삼봉을 세 개의 고점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쓰리봉. 여기서 세 개의 봉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돌파해낼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고 알테오젠 이렇게 치고 나갈 때 그 다음 자리에서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것은 리가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리가캠이 딱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리가캠 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건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종목은 뭐 보로노이가 될 수도 있겠고 삼천당이 될 수도 있겠고 펩트론도 지금 근데 펩트론 좀 올라가 있는 자리에 있어서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기간 조정을 준 종목들 내에서 눈치 게임을 해보면서 시총 상위 있는 종목들 안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이 분위기구나라고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그 아랫단으로 쭉쭉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오늘은 알테오젠만 움직인 것이 아니요.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리가캠만 움직인 것도 아니요. 일단은 코스닥에 간다면 바이오가 먼저 가겠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는 오늘 리가캠 많이 올랐어요. 리가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요즘은 뭐 이틀 올라가면은 바로 쉬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담된다고 한다면 시야를 쭉 넓히는 작업을 오늘 하시는 것도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흐름은 또 좋게 볼 수 있다, 열려져 있다니까 그 흐름만 잘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주 얘기 해볼게요. 많이 안 올랐던 대형주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또 시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일단 LG 이노텍이 오늘 오전부터 좀 이유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실적이 좋아질 거야. 뭐죠? 좋으면서 싫고 싫으면서 좋은 건가요? 좀 헷갈렸어요.
최근 리포트들 보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뭐 줄줄이 있죠. 그리고 실적 안 좋을 거다. 네. 그렇게 나쁜 얘기를 했는데 애가 더는 주가가 안 빠지는 거 보면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은 가져볼 수 있죠. 네가 빠질 거는 충분히 다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대전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강의에서 도대체 왜 오르는 거야 했더니 뭐 제야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도는데 그것 대비해서는 하루 종일 수급과 어떤 기세가 좋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었을 때 지금 이 자리를 바닥론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않다. 실적이 좀 부러질 수 있는 것도 시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뭐 PER, PBR 이런 걸로 말할 종목은 아니에요. 진짜 LG이노텍 PBR 얘기해서 싸다라고 말하면 절망인 수준인 겁니다. 진짜로. 그런데 지금 이미 엄청 밸류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종목이 앞으로 턴하기 위해선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키워드 속에서 제가 한 3주 전에 아침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LG이노텍은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 나왔었던 LG이노텍 지난달에 나왔었던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기판 쪽에서 이제 그 6월에 찾아보시면 차세대 반도체 기판 코퍼포스트를 개발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뭐 투자와 성장성이 기대된다. 그리고 6월 중순에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피규어 A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뭐 로봇에는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그리고 휴머노이드에게는 더욱더 중요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앞으로는 로봇의 성장 속에서 그동안은 이제 뭐 감속기라든가 이런 쪽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뭐 로봇뿐 아니라 드론도 무조건 카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확장성으로 그동안 스마트폰에만 묶여 있었던 어떤 카메라 모듈의 밸류 가치가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턴하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LG이노텍을 좀 다른 의미로 부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로봇이라고 한다면 저는 LG이노텍 가장 큰 의미 로봇을 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딱 휴림 로봇도 같이 올라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맞네. 저는 막 이랬거든요. 로봇 맞네. 막 이랬는데 휴림 로봇은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얘도 이제 그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이거든요. 거기가 뭐 MOU 체결했다라는 개별적인 뉴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평가 자산 배당주 이런 것들이 좋았다가 만약에 서서히 시속 게임을 해서 함께 올라가는 속에서 앞으로 성장주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성장주들을 본다고 한다면 바이오랑 또 이쪽에서는 로봇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로봇도 아직은 안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요즘은 첫날 바로 잡아야 돼요. 갈 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 쪽에서 눈여겨보는 것이 뭐 로봇주들 두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클로버 이런 종목들 로봇주들도 뭐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도 순환의 관점이라면 한번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무기화하는 건 이제 안 무섭잖아요. 오죽하면 타코, 트럼프는 맨날 물러서라는 이야기까지 생겼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협상이고 이 협상에 따라서 섹터의 투심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협상은 또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무시할 상황은 아닌데 하도 들어서 그걸로 주식을 매도하기에는 너무 좀 많이 끌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로 25%가 시작되면 조금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못 가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배당도 많이 주고 진짜 싼 주식인데 관세 때문에 자동차가 못 가는 거라서 관세 이슈가 끝나면 자동차도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관세와 관련돼서는 관세가 끝나는 시점에 지수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중에서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빠지면 이제 지금 쭉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빠지면 그 다음엔 좀 이 사이클이 이렇게 한 파동으로 끝날 사이클은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저에는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를 그때 가서 확인해 본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가장 협상이 빠르게 될 것 나라 중에 5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같이 묶여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방비도 있고 반도체 이런 IT 산업 우리랑 잘 해야 돼. 이런 부분과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상자원부는 지금 알래스카 가스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거 쉽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스탠스는 취하고 있는데 저는 그 행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우리 합시다. 그러면은 협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밀당의 카드를 쓰고 우리 이거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라고 해야 협상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협상에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될 때 이쪽의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는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간에 관세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확정적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이슈가 있어서 이것이 이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가 끝나야 움직일래나? LNG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죠. 일단은 LNG를 전용선을 통해서 수입을 하거나 그것을 유통을 하는 기업으로서 이것을 나중에 뭐 조달하고 이것을 해외에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LNG 수입 확산에 틀림없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기업이다.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죠. 우리나라가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이 안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상법 개정 후에 이제 너네 그렇게 적자 만들면 너네 주식 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인상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한국가스공사나 플러스 알파 요인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관세가 합의될 거라는 것을 지금 시청자분들과 투자분들이 다 알고 있다면 관세 합의될 때 따라올 이슈들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 알겠습니다. 여전히 카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을 놓고 챙겨봐야겠다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시장 흐름 플러스로 잘 마무리가 됐네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까지 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